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이요. 지금 현재 술을 마셨어요. 음주 상태입니다. 장 끝나고 나서 같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좀 모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이 계시는데 급하게 이제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해가지고 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한잔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술 한잔 먹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일단 만났으면 주식 얘기가 보통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투자 같은 경우는요, 다들 방식이 달라요. 저는 이 지수 관련돼가지고 레버리지 고퍼스로 투자하는데, 다른 분들은 스캘핑, 스윙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스윙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단타로, 예, 계속 거래량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주식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술 마시다가, 아니, 앞으로 장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개별주 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형주, 소형주 쪽으로 갈수록 이 지수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아무리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오른 놈들은 오르니까. 테마 형성되고 그러니까요. 장이 안 좋아지면 테마는 더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 잘 모르겠다. 진짜 지금장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뭐 초전도체 관련돼가지고 그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몇몇 종목이 올라가는데 아예 잡을 수도 없다. 계속 연상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더니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뭐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술을 마셔가지고 방송을 안 할까 그러다가 제 포지션 오늘 변경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버스 이제 10% 올라탔습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술 먹고 이 얘기하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주도는요, 현재 고버스 10% 투자를 해놨고요. 아침에, 요게 아니라 원래 이거죠.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금리고, 메인 위에 게 금리고요. 요게 금리, 10년물 국채고,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유로스톡스 50, 이게, 그, 나스닥 100.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그죠? 이게 어제죠, 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난 거니까, 그죠? 어제 끝난 거니까. 그리고 이게 금리죠. 죄송합니다. 여기 금리죠. 금리가 많이 상승하다가 좀 주춤한 거, 우리나라는 빠진 거, 그죠? 빠졌죠. 유로스톡스는 빠지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나스닥은 상승하고. 그러면 양봉 들어서 오늘 양봉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었으니까, 여기 그런 패턴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돈이, 레버리지 한번 타야겠다. 이거 금리 떨어지면 레버리지 타야지 했는데,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요거는 오늘 장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금리가 꽤 떨어졌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우리 장 열렸을 때 금리가 계속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이 장 시작하는 게 시초가가 거진 그 전고이다시피 그 잡히면서 그냥 밀리더라고요. 쭉 밀리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게 밀렸어요, 오늘. 그리고 현재 유로스톡스 밀리고 나스닥 선물도 밀리고 있어요. 지금 요 두 개는 지금 오늘 장에서는 나온 게 아니죠. 요 두 개는 이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게 오늘 장 우리 형성된 건데 굉장히 안 좋게 형성됐죠. 양봉 나왔는데 오늘 양봉 나와야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주도는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거둔 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떠한 지표를 봐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를 보면 10년물 미국 국채를 보면 지금 1점 거의 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죠? 우리 장이 시작한 게 8월 8일. 8월 7일, 8월 8일 9시 나오세요. 9시.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장 봤더니 그죠? 이게 오늘 장 5분봉이거든요. 시작하면서 저점에서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선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보고, 야,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처럼
선물이 지금 5만 개 가까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저거 한번 말아 올리려나 했는데 환율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원화가.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죠, 여기.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여기네요. 이렇게 갭 상승이죠. 어제 갭 바락이 아니었는데 갭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니 그냥 푹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때 시초가에 선물이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지 않을까 오늘 레버리지 사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안 도와줘가지고 주도는 일단 보류를 했는데 빠지는 거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선물하고 현물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보고 고포스를 조금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들어왔더니 유로스톡스가 마이너스 1.2%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저께 그 댓글에 제임스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금 큰 게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유튜브 오늘 장중에 유튜브를 몇 개를 들어봤는데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죠?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만 해야지 심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안 해요. 사실 뭐 심층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 제임스 헌님도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언론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약간 괴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도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왜 빠질까? 금리가 저렇게 중요할까? 그죠? YCC 그다음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락을 한 거,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제임스 원님처럼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글을 내가 듣든 누가 그 글을 보든지 보는 사람마다 그 시야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송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다 샷다 마우스. 아무도 그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내일 지금 유럽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현재 시간이 7시 7분인데 이걸로 봐야죠. 현물로 지금 보면 유로스톡스가 1.14% 빠지고요. 그죠? 거진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유럽이. 영국만 0.5%, 마이너스 1%.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2%. 야, 이탈리아 터지나요, 진짜? 원래 깨질 때 약한 거리부터 깨지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리스 사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IMF도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기억하실 거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 사태. 유럽이 왜 작살나고 금리가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럽이 왜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유럽을 그렇게 홀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깨져 나가는 게 약한 고리예요. 유럽에서 약한 고리. 그때는 그리스가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코딱지만큼의 금융밖에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좀 많이 빠지고 야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지수 선물을 봤더니 미국도 좀 빠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술 한잔 안 마시고 조금 여유가 있고 단일가를 좀 봤다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렸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0%까지 늘렸을 것 같은데 장중에 그냥 한번 좀 늘려봤거든요. 그리고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요거 본 김에 오늘 선물 1,400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만기 누적이 다시 5만 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죠. 외국인들이 살 가능성이 거진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1,300억 팔고. 근데 선물만 잠깐만 볼게요.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장 시작할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1,000개 들어오면서 쭉 빠지면서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쭉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선물은 더 이상 팔려고 해도 더 이상 이게 팔려고 그러면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1대1 구조가 돼야지만 이게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든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진짜 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좀 들어온다고 싶었는데 오늘 다시 빠지니까 그죠? 다시 빠지니까. 그리고 음
아야야. 아, 요거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오늘 좀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좀 매도세가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 1,300억 정도 팔았는데 매도세가 골고루 좀 나온 것 같아요. 기아. 아,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현대차는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기아. 그죠? 기아는 연신 매도고. 일봉으로 봐도 기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추세가 꺾였어요. 그리고 오늘 봤더니 오늘 그동안에 좀 올랐던 거 있잖아요.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중국 향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근데 또 중국 향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그 내수 관련주, 그죠? 내수 관련주는 주가 하락할 때 좀 뜨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LG 생활과학 이런 게 조금 상승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주식에 매기가 몰린다는 거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힘이 없었죠. 거래대금 14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20조. 오늘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포인트. 그 오늘 같은 날 어저께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그냥 장 막판에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하고 만약에 오늘 금리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거 폭발했겠죠. 그죠? 거래대금이.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미국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만 보고 우리나라만 잠깐 보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계속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리는 게 뭐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돈도 좀 주식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큰 폭의 하락은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횡보예요. 횡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나 고퍼스가 돈 벌기가 힘들거든요. 오히려 단타, 개별주, 단타 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지금 개미들이 단타 치려고 중소형주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 나스닥이 그죠? 조금 양봉이 크게 좀 나와 볼 만도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거 좀 어저께 그냥 다 떠나가지고 차트만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거 만들려고? 근데 다우라든지 S&P 500 이쪽으로는 좀 매기가 쏠렸잖아요. 그죠? 다우는 1%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다우는 지금 상황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죠? 근데 다우는 별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다우나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이거든요. 어저께도 반도체 관련주들 괜찮았어요. 어저께 속스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빠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그동안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어저께 대략 올라갔어요. 속스가. 어저께 속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9%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닥권 형성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시작하더니 갑자기 마이너스로 반전. 이게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맥이 반도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돈보다는 그 주변 여건이 더 안 좋아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돈이 더 큰 거죠. 그죠? 주도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고프스를 좀 사본 거고 과감하게 사질 못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느끼는 게 뭐죠?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할 때 한 번에 상승하나요? 그죠? 한참 조정을 주고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그죠? 그죠? 쌍바닥을 뭐 한번 찍는다든지 그죠? 하여튼 뭐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죠? 한 번에 여기서 푹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한 번에 조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도는 투자를 여기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계속해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요 부분에서 왔을 때 이게 계속해서 뻗쳐나간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분명히 어느 선에서 부하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조정을 받죠. 그죠? 이때 조정을 받을 때 얼마만큼 받는지는 몰라요. 사실 이때가 가장 애매한 거예요. 왜? 변경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 가장 확실한 건 뭐다? 바닥. 전저를 뚫고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저 뚫고 나간다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고, 전저 뚫지 않고 여기서 반등한다 그러면 그나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뚫고 나갔죠. 뚫고 나가고 여기서 전저 뚫고 나가고. 근데 여기 한번 뚫을 때, 여기 뚫을 때, 그죠? 여기 뚫을 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또 상승을 할지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쭉 상승을 하죠. 꽤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 여기 뚫고 나왔을 때하고 두 번째 뚫고 나왔어요. 세 번째 뚫고 나오고 많이 상승했으니까 아 이건 추세 변화가 되겠다. 그러면 바닥을 잡아버리죠. 그죠?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가지를 못하니까 바닥 근처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그러면서 여기서 라인이 한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제 라인 그릴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주돈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주돈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에서 한번 부딪히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쌍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등락폭이 또 안 나왔거든요. 그냥 모양이 쌍봉이만 나온 거지, 그죠? 좀 과감하게 빠졌다가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탈도 한번 발 미끄러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빠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저까지 빠질지, 전저를 밀고 내려올지,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할 때 요 과거의 라인을 치고 내려오는지, 그죠? 아니면 전고를 치고 내려오는지. 한번 빠져, 이 전저를 한번 빠져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때는 조금 힘이 생기고, 아, 그다음부터는 추세 하락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그죠?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돈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승에 힘이 세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락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악재들이 있어요. 지금 뭐 새마을금고도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디커플링이 안 나는 이상은 미국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미국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삼성전자 지금 추세가 완전 무너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나스닥을 따라간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애매해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왜? 투자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 저까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얕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크게 터져요. 이게 과거에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코로나 때. 요때. 자, 코로나 팬데믹 때 빠지고 그 다음에 상승했어요. 그죠? 이때 상승할 때 다 이해 못했죠.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파들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전고를 딱 만난 거예요. 그죠? 이 전고를 뚫을 수 있을까? 야, 니네들이 뭘 가지고 뚫으려고? 뚫을 수 있어? 못 뚫을 걸?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추세가 이렇게 뻗쳐나가는데, 그죠? 이렇게 뻗쳐나갔죠? 한 번 조정받고, 그죠? 두 번째 전고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전저에서 맞고 올라가고, 전고에서 맞고 떨어지고, 전저에서 맞고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골이 깊다 그러면 떨어진다, 올라간다 파악이 나올 텐데, 골이 너무 약은 거야. 지금처럼. 약해. 그러면 방향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골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횡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위로 뚫든지, 아래로 뚫든지 크게 터져요. 얘는 위로 뚫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이때 11월 1일 날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골이 되게 낮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돈이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섣불리 어디다가 투자를 잘못해놨다 그러면 그냥 말아먹을 수 있거든요. 상단 잡혔죠. 그죠? 하단 잡혔죠. 얘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주돈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또 맞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어떠한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고 경기가 너무 호황이다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누가 지금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좋고 나쁘고의 경계를 또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주가. 그래서 전저를 뚫고 나가든지 전고를 뚫고 나가든지 이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보자. 왜? 이 중간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이거 갭이 얼마 안 커요.
끝에서 끝까지 지금 10%짜리거든요. 그러면 지수상으로 5%짜리예요. 먹을 게 없어. 2, 3% 먹으려고 여기서 이 위험한데 투자를 한다? 애매하죠. 그죠? 어. 어떠한 소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해요. 이 투자는 개인적인 거고,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돈이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어도, 이게 웃긴 게, 다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좀 넓힌다 그러면 이렇게 넓혀지는 거고, 이것도 넓힌다 그러면 이렇게 넓혀지는 거고, 그죠? 유동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좁혀놓은 거거든요, 주돈이. 그죠? 그러니까 딱히 또 추세를 이탈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만 따라가야 되느냐? 남들 따라가야 돼요. 일단은 미국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항생, 이걸 따라가야죠. 아무리 디커플링 나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해도 아쉬울 때는 또 중국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걸 봐서는 유럽은, 그죠? 1% 가까이 또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또 웃음소리가 이렇게 큰지. 아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야, 이게 어저께 방송에서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아유, 고좀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뚫었잖아요. 그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애매한 게 이럴 때 먼저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올라가다가 조정받다가 떨어질 것 같은 환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환율이 상승할 줄 알고 주가가 빠질 줄 알고 보포스를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경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미래를 보는 비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딱 봤더니 오늘 환율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환율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8시 50분, 9시.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그냥 뻥. 그죠? 날아가는 거예요.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상승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주도는, 오늘 레버리지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요, 주도는 계속해가지고, 계속이 아니죠. 고퍼스. 자꾸 뷰를, 고퍼스를 보게 돼요. 근데 이 고퍼스가 크게 한번 수익이 날려 그러면요, 조정 기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또 모르죠. 오늘 저녁부터 미국장 열리면서부터 뭔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그래가지고 저기 강칠천 선생이 어떠한 강칠천 선생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방송하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날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뷰는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주돈이나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 써놓잖아요. 우리는 초보. 그죠? 주돈도 주식을 20년 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나는 초보다. 나는 가장 무식하다. 내가 정보가 제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핵심, 행간, 이런 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이라는 거는 그래야지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외국인들도 좀 그랬고, 환율 좀 그렇고, 지금 딱히 봐서는 환율이 오늘 뜨면서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러면 환율을 좀 예의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또,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떴어요. 지금 1320원대까지 다 왔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에 1340원인가요? 그죠? 40원이죠? 이거 뚫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딱히 이 전조 증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저께 위안화 환율이 갑자기 떴어요. 어제. 보시면 어저께, 오늘도 떴는데 어제 갑자기 뽕 하고 떴거든요. 이렇게 뽕뽕? 뽕. 잘 나오다가. 가지고 이게 어저께 위안화 환율이 뽕 뜬 거를 왜 인지를 했냐면 우리나라도 거기서 그만큼, 미국 달러 지수도 거기서 그만큼. 근데 위안화만 0.5% 이상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상승하고 위안화도 상승하고.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진다?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깐 이 방송이 좀 길어지네. 이게 좀 방송 짧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이만큼 뚫고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뭐 2평 보고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여기가 전저거든요. 여기 이미대로 그렸지만 요 전저 반등해서 올라가든지 그죠?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중국이 다시 한번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 장도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강생도 여기서 한번 딱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논두렁에 딱 빠졌는데 그죠?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추세가 딱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양새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안까지 들어왔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했죠. 얘 전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항생은.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2평 맞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투자하기가 참 애매해요. 요게 계속 하락이다 아니면 반등해서 상승할 거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가 편하죠. 이럴 때가 그죠? 우리도 코스피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해졌어요. 먼저 번에 여기 미끄러졌을 때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때 좀 꽤 손실이 났어요. 주돈도 그죠? 와리가리 그죠? 이때 요거 빠질 때 손실이 이때 너무 몰빵을 쳤거든요. 이날 너무 몰빵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몰빵 쳐가지고 손실. 그 다음에 이때 전고 뚫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양국 나왔을 때 몰빵 그죠? 두 번에 이게 손실이 났었어요. 근데 이 두 번의 손실이 다 바닥으로 미끄러졌거든요. 그죠? 추세 이탈했거든요. 이번 이탈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진짜 이 발 하나가 논퉁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진짜 머리까지 꼬꾸라져가지고 머리 터지면서 추세가 상방 추세에서 하방 추세로 변경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는요 오늘 살짝 담가봤고요. 여기 보시면요 치화님이신가요? 요분께서 저기 댓글 한번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뷰. 이분 요 댓글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분은 조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IMF도 경험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뭐 다 경험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우리가 설마 하다가 꽝 하고 뒤통수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 손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심각하게 깨진다. 준비를 해놔야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에서 한 번에 큰 조정 없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주돈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간다? 아니죠. 빚이 누적되죠.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QT마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이 선거잖아요. 내년 4월달, 내년 11월달 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고 그죠?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 관광하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큰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뭐 부동산도 살아나고 주식도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양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주식이 상승할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투자해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고. 항상 그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그죠?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주식해가지고 돈을 딴다는 표현은 조금 애매해요. 그죠? 돈을 번다라고 해야죠. 내가 투자를 잘못하면 돈을 잃고, 그 다음에 투자를 잘한다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동안에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어요. 그죠? 요렇게 횡보할 때, 애매하죠. 요럴 때 좀 손실이 나는 거고, 애매하니까. 요럴 때, 주돈도 요때 손실 많이 났어요. 여기. 근데 다 메꿨죠. 여기서 메꾸고, 여기서 다 메꾸고, 그죠? 손실 났던 거. 그리고, 주돈. 여기서는 제대로 못 먹었죠. 왜?
이렇게까지 빠져. 코스피가 하루에 막 10%, 11%가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5%, 6%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10%, 11%가 빠지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어? 지금의 그 코스닥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때. 그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도 큰 수익이 났어요. 진짜 큰 수익이 난 거는 여기서,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큰 수익이 났죠. 그죠? 제일 크게 났을 때는 여기죠. 이거는 뭐, 진짜 제가 100%가 아니라 한 360% 정도? 360%인가, 그때? 그 정도 투자했었어요, 이때는. 무조건. 왜 그러냐면, 개미 붙었잖아요. 그게 어떠한 특정 섹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에, 전 세계 증시에 다 밈이 붙었을 때, 그건 무조건 들어가고 그냥 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만약에 디커플링이 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때, 요때, 충분히 수익 납니다. 그죠? 주도는 월 3% 수익을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3%씩 수익을 내고, 한 달에 3%씩 수익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생기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헤매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막 어려워요, 사실. 그죠? 주돈도 좀 헷갈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비중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 그죠? 한번 잘못 까딱까딱 하다가는 손실이 그냥 늘어나고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손실 났는데 그냥 얻어 한 군데다 존버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만약 제가 여기서 존버했다 그러면 다 깎여서 존버했다 그러면 다 깎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하고 살 때 팔 때는 분할매수 분할매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방송이 길었네요. 음주 방송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